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의 신광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늘 말씀드렸듯이 형사고소가 민사소송보다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 더 좋은 부분이 있다고 늘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개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형사고소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속성, 빠른 민사소송으로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보통 민사소송은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는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실제로는 요새는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집행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요. 만약에 책임자산이 없으면은 휴지조각 판결문이라고 그러죠. 실제로는 돈을 못 받아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그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은 실제 처벌까지 될지 여부가 한 2,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고소장을 일단 내면은 피해자 진술조서를 1주에서 2주 이내에 피해자 조서를 받게 돼서 그때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한 2, 3주, 그러니까 대부분 고소장 접수되고 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는 어쨌든 피의자, 그러니까 피고인 진술도 들어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이제 실제로 처벌할지, 요새는 이제 경찰관들이 업무가 바빠져서 조금 더 지체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한 2달, 3달 정도면은 검찰 송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인 경우에는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민사소송보단 빠릅니다. 두 번째로, 아까 전에 휴지 조각 판결문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게 집행권한이 있더라도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요런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만약에 실제로 처벌될 것 같다 이러면은 자기가 책임 재산이 없어요. 뭐 예금 통장에도 아무것도 안 남아있고 부동산도 아무것도 없고 뭐 등등 그런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만약에 형을 살게 나와 깜방에 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거나 뭐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돈을 내지 않겠습니까? 특히 사기나 이제 어떤 횡령 등의 이 재산죄에 있어서는 구속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변제하고 나면은 구속에서 풀려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빠른 민사소송인 특징일 수 있을 뿐더러 자기 책임 자산이 없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변제하게 된 케이스가 생기니까, 이럴 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용 부담에서 탈피됩니다. 민사소송은 패소하고 나면은 그 변호사 비용도 물어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형사고소는 아무런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죄가 불성립되면 아무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한번 조사받으러 나갔다 온 요 불이익만 있게 되고요. 반면에 민사소송은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일정 부분 물어줘야 되는 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출혈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출혈이 없죠. 근데 이게 어떨 때에는 뭔가 본인이 의심스러워서 한번 찔러봤는데, 형사고소를 찔러봤는데, 민사소송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 해가지고 찔러봤는데, 실제로는 상대방 쪽에서 항변거리가 상당히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 항변거리를 보고 나서 그 다음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패소로 간주되거든요. 하지만 형사고소에서 밝혀지는 진상은 나중에 불송치 결정서나 아니면은 불기소 결정문을 읽게 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이게 항변거리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건을 진상을 파헤쳐보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던져보려고 할 때 형사고소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형사고소가 무조건 좋냐,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선 말씀드리지만은, 물론 안 좋은 점이 하나 정도 있습니다. 일단 단점에서 첫 번째가, 그 죄 성립이 애매한 경우에 있어서는 형사고소를 안 해보는 거를 추천드리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소에서 불성립이 됐다고 해서 민사소송이 무조건 기각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어떨 때에는 또 인정되기도 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불리한 인상을 주는 민사소송 소소법관에게 불리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 분명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케이스마다 다 다르고 이걸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각 사안별로 이제 변호사가 판단하는 게 그나마 안 좋은 가능성을 줄이는 판단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드는데, 이거는 좀 많이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판단해 봐야 되는 문제지, 이게 어떤 실무서적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저희가 학부생 때나 이렇게 딱 법을 맨 처음에 배울 때 보면은 형사고소에선 얻게 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민사소송을 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만 서적에는 써 있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하다 보면은 이게 만약에 불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또 언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형사고소 결과가 불리할 때 민사소송에서 이거 내가 자료 제출 안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차피 제출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은 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은, 생각나는 거 딱 떠올려서 말씀드려보자면, 예를 들어서 업무방해 같은 경우는 행위태양이 좀 특정돼 있습니다. 이게 뭐 위력 뭐 이런 식으로 행위태양이 딱 특정돼 있어. 그 행위태양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실제적으로는 업무방해 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때는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형법정주의 원리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다른 어떤 행위태양 형태로 실제로는 업무방해를 했다고 치면은, 이럴 때는 민사적으로는 또 인용될 수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명예훼손도 마찬가지예요. 명예훼손도 이거는 심지어 형사법하고 민사법하고 원리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형사적으로 처벌하기까지는 좀 뭐하지만은 민사적으로 배상까지는 하는 게 공평타당하다, 이렇게 법관이 볼 경우에는 그때는 또 민사적인 책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에 당면하신 분은 이제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애매할 때, 고소를 꼭 진행해보는 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뭐 애매할 때, 이럴 때는 좀 변호사의 판단을 받아보는 거를 권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무고죄로 역고소 당한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수사기관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뻥을 쳐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뻥을 쳐야 되고, 어떤 자기 추측이나 생각, 의견 뭐 이런 것들이 사실과 다르다, 실제 진실, 밝혀질 만한 실제 진실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자기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뻥을 쳐야 돼요. 실제로 이게 어떤 자료상 CCTV나 뭐 각종 그런 거, 음성 녹음 등의 자료상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 요런 증거가 일단 일반적으로 있기도 어렵고요.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자기 생각을 진술한 부분이나 막 이런 거라면은 또 다소 가정되거나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이 일맥상통하고 있다면은 이때에도 무고죄로 처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선 이것도 준비해봤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형사고소가 제일 현명합니다. 민사소송보다도 형사고소를 먼저 던져보는 것이, 아니면 가끔은 소멸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동시에 진행돼야 될 때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서는 형사고소만 먼저 던져보는 거를 저는 무조건 추천드리거든요. 그 뒤에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약간 에필로그를 하자면은 원래 형사법적인 것이 인간 간의 분쟁이 있어서 가장 최후의 보충적인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죄로 규정해서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원론적으로 배우지만은 근데 현실에서 와보니까 이런 제도들을 결국에는 다 활용하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맨 처음에 제가 고소장을 대신해서 작성해줬던 게 의료인이라고 해서 간호사를 폭행했을 때 이게 그때 당시에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이제 생겨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수사기관에서 그냥 단순 폭행으로 입건시켰었어요. 근데 이제 고소장을 쓰면서 좀 더 보충을 하면서 이게 적용법조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취지의 고소장을 내는 거였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꼭 처벌하는 게 능사일까? 뭐 이런 생각에 빠졌던 적도 없진 않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할 때는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런 제도들을 다 활용하는 게 당사자 입장에서 구제도 수월하고 또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게 너무 원론적인 생각인 거죠.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또 더 양육비도 처벌하는 이런 규정까지도 생겨난 부분에 대해서 또 보충성 얘기 나오니까 또 썰 더 풀려다가 접고 그 부분은 자막으로 간단히 처리하겠습니다. 간단히 처리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